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황태욱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퍼클로바 먼저 논문에 대한 하이퍼클로바를 스터디 만든 발표 이유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 분야에서는 대규모 말뭉치로 선학습된 언어 모델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이퍼클로바는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대부분의 선학습 모델은 영어 데이터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 비용의 문제로 중간 크기의 모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베이스드 학습에 대한 실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퍼클로바는 아래와 같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560빌리언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300빌리언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300빌리언 한국어 데이터를 사용하여 82빌리언 파라미터 크기에 해당하는 선학습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영어, 그중 특히 한국어에 대한 여러 토크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퓨전 러닝과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 이제 앞으로는 그 P튜닝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P튜닝 학습 성능을 검증하였고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라는 노코드 AI에 대한 기술 소개를 하였는데,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기업적인 느낌이 강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등장한 배경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딥러닝 학습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이 선학습과 파인튜닝을 할 때 이 파인튜닝에 대해서 물론 선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만을 보고도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활용해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 착안을 하여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는 이른바 퓨전 러닝이라는 기법이 등장을 하였고요. 이 퓨전 러닝을 통해 그 문제의 패턴을 사람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퓨전 러닝에서 이 퓨샷의 개수는 보통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 파란색 박스를 보면 더하기에 대한 예제가 6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숫자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 그리고 수에 대한 대소관계, 그 성질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6가지 데이터만 보고도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정답이 뭔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숫자 간의 차이점과 수에 대한 본질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을 이제 크게 봤을 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런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이 왼쪽이 그 지금 단어의 순서가 알파벳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단어들인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같이 정상적으로 고쳤을 때 이 실제로 정상적인 단어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그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양의 데이터만을 그 딥러닝 모델에 보여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들 혹은 학습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태스크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지, 새로이 학습을 해낼 수 있는지를
네, 검증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잘 선학습된 모델에 파인 튜닝 같은 것을 할 때 추가적으로 그 제너레이터나 아니면 인코더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선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는 학습되지 않고 프리징 해놓은 상태로 추가한 제너레이터랑 그리고 인코더 같은 그런 추가한 계층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인 튜닝에 비해서 속도나 자원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산적인 공간보다 연속적인 프롬프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래 예시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박스가 선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이 이 선학습된 언어 모델로 들어가고 이 언어 모델이 바로 학습이 되었는데 이 프롬프트 즉 피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나 프롬프트 인코더를 추가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 입력이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나 인코더를 거쳐서 이 선학습 모델에 적합한 임베딩 값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나 인코더만 변경을 함으로써 이 인코더 제너레이터가 이 선학습 모델이 원하는 알맞은 그러한 입력 값을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 인코더의 경우는 바이 LSTM 이후에 리니어, 렐루, 리니어를 거쳐서 최종 임베딩 값을 뽑아내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코더의 경우는 이게 꼭 공식 강제된 그런 룰은 아니고요. 아마 제일 처음에 사용된 GPT-3에서 주로 처음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이후에도 관습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그 성능을 확실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파란색은 175 빌리언 파라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모델이고 밑에 주황색과 초록색은 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선의 경우는 이제 P-튜닝을 수행한 그 성능이고 점선은 P-튜닝을 수행하지 않은 성능인데 이 학습 데이터 P-튜닝, 이 퓨전 러닝의 개수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결국 이 두 성능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의 규모가 클수록 이 초반에 제로샷이나 원샷 러닝 쪽에서의 이 둘의 성능 차이는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 파라미터의 규모가 작은 모델들에서는 이 초창기에도 이 성능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P-튜닝의 효과가 좀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토크나입니다. 먼저 이 BP로 서브워드를 학습하여 어휘집합을 구성하여 활용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브워드란 단어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국어의 경우에서는 음절과 어절의 중간 정도 사이즈의 단어 뭉치들을 부르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어절보다 크게 서브워드가 형성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P 같은 경우는 이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을 병합해 가면서 어휘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이 문자열은 보통 사용자가 지정하는 최소 단위의 문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이퍼 클로바가 사용한 방법은 몰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라는 것인데 이를 예제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캐릭터 레벨 BP인데 이 F랑
요 하나하나의 음절들을 최소 단위 문자로 보고 병합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문자들을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바이트 레벨에서 이 고빈도 어휘를 병합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은 몰핌 어웨어 BP로 이 몰핌, 즉 형태소 분석기를 돌린 다음에 그 문자들을 바이트 레벨로 변환을 하여 BP를 실행한 방법입니다. 캐릭터 레벨 같은 경우는 언노운 토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바이트 레벨 BP나 몰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는 언노운 토큰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몰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가 가장 성능이 높아서 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P 알고리즘은 그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지프의 법칙, 이 지프의 법칙은 가장 빈출수가 높은 단어와 두 번째로 빈출수가 높은 단어의 개수 차이가 2배 정도 난다라는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의 빈출수의 차이가 2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의 빈출수의 차이도 2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의 이제 상위 1%에 해당하는 빈출수를 보이는 데이터 단어들만 모아서 어휘집합을 구성을 하였으며, 추가로 이 와중에도 그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테크닉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세팅입니다. 먼저 오픈AI의 GPT-3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A100 GPU 1024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82 빌리언 파라미터의 대규모 선학습 모델을 학습하는데 150 빌리언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였을 때 약 13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SAMW 옵티마이저와 코사인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를 활용하였고요. 최소 러닝레이트는 10분의 1 크기로 잡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같은 경우는 1024 크기로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아래 표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모델이 커질수록 그 러닝 레이트도 조금 더 작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결과입니다. 먼저 토크나 결과인데요. 아워스가 몰핌 어웨어 바이트 레벨 BP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Ynot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 레벨 BP의 성능이 굉장히 낮은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언노운이 많이 나오는 그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이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스코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에 점수가 대체로 다 낮은데, 이는 데이터셋에 영어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전 러닝에 대한 성능입니다. 먼저 이 5개에 대한 성능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베이스라인에 사용된 그 소타 값들은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지금 현재 소타로 올라와 있는 성능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퓨전 러닝임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그 82 빌리언 모델이 기존 그 베이스라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번역 모델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감성 분석 태스크나 아니면 Ynot 같은 경우 클루도 얼추 비슷한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튜닝 성능입니다. 먼저 이 NSMC, 그 네이버 감성 분석 태스크에 대한 피튜닝 성능입니다.
이 파인 튜닝에 해당하는 파트는 이전에 파인 튜닝으로 소타를 달성한 모델들의 성능이고요. 아래는 이제 하이퍼클로바가 퓨전 러닝한 성능과 피튜닝한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튜닝의 경우 39빌리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파인 튜닝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퓨전 러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타와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네이버에서 자체 제작한 인하우스 데이터에 대한 피튜닝 성능도 보고가 되었는데요. 피튜닝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이퍼클로바는 대규모 선학습 모델을 위한 한국어 데이터셋을 수집 및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서 대규모 한국어 선학습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어에 적합한 몰핑 어웨어 바이트 레벨 PP를 제안하였고 또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 규모에 따른 퓨전 러닝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튜닝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도 함께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튜닝을 활용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손쉬운 AI 개발, 즉 선학습을 위해 과도한 그 노력이 들지 않고도 좀 손쉽게 AI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것이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연구자 혹은 학교 측에선 대규모 선학습 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대기업이 구성한 선학습 모델에 올라타서 추가적인 AI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성이 앞으로는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